드산티스 주지사가 지금 이제 연방 기관인 FDA에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거 하고요. 리제네론이죠. 리제네론. 그리고 일라이 릴리에서 만든 코로나19 항체 약물에 대해서 FDA가 긴급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인데 리제너론이라든가 일라이 릴리에서 나온 이 항체 치료제 단일 항체 치료제인데 이것들이 상당히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치료제로 활용이 되어져 왔었고, 이 플로리다주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로 위중증 환자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 초기에 감염된 환자들도 되도록이면은 중증화되지 않고 퇴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 치료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플로리다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사실 모든 주에서 따라해야 될 모델이다라고까지 저희는 이제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감염을 막으려는 노력은 이제는 실패했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염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다 봉쇄령 내려야 되고, 뭐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감염을 막는 노력은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게 뭐 걸리면 무조건 죽는 그런 병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감염을 막으려는 노력보다는 감염이 되더라도 견디어낼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치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치료에 집중해야 된다. 치료에 집중을 하면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인 사람들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치료 절차에 들어가서 그것이 중한 증상으로 발전하지 않게끔 치료를 받게끔 해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주어야, 그래야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를 팬데믹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엔데믹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순간이 가면은 결국에는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감염은 막을 수 없으나 본인들 면역력 잘 키워주고, 그리고 감염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감염이 돼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뭐 문제될 거 없는 것이고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치료 절차에 들어가서 그것이 심화되지 않게,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게끔 조기에 막는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이건 분명한 길인데, 이 길을 플로리다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곳에 잘 사용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리제너론이라는 치료제였었습니다. FDA가 효과 있다고 그래서 긴급 사용을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 약을 대거 사가지고 필요한 곳들, 요청이 있는 곳들한테는 보내줬던 겁니다. 플로리다도 그래서 연방정부로부터 그 약을 받아서 치료를 해왔던 것이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플로리다에서는 이 이제 환자율이, 발생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었던, 그래서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고 백신 의무화 같은 것도 하지 않게 해도 가장 적은 환자 발생률을 보였던 그런 것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오미크론이 퍼지고 나면서 FDA가 말을 바꾼 겁니다. 리제너론은 오미크론을 막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치료 효과가 없다. 그 결정을 FDA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사용 중지. 아니, 오미크론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어차피 치료 효과가 있는 사람은 있는 건데, 좀 쓰게 해줘도 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는 건 아직 아닌데 왜 그걸 쓰지 못하게 하는지, 이게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팜비치 포스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항체 치료가 플로리다 코로나19 대응의 중심이 됐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어제죠, 내려진 FDA의 결정 때문에 플로리다주의 주민 2천여 명이 오늘 예약이 돼 있던 치료를 받지 못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어서 이 항체 치료 받겠다라고 병원에 예약해 놓았던 2천 명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거나 법을 어길지 결정하도록 자꾸 강요했다.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법을 어겨서라도 이 약을 구해가지고 치료를 하든가. 예.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법을 어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아니 내가 지금 병에서 낫겠다고 치료를 받겠다는데 그 약을 못 쓰게 하는. 그 약이 승인이 한 번도 안 나고 무슨 독극물이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승인이 예전에 이미 임시 승인이 났었던 것이었고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보고된 게 아닌데 이럴 수 있느냐.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칙령은 FDA가 내린 이 명령은 의료 전문가들의 손을 떠나서 일부 미국인들에게 생명을 잃게 할 것이다. 바이든의 의료 권위주의에 대한 현실 세계의 함축적 의미가 있다. 미국인들이 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이제 실패한 대통령의 변덕에 좌우되고 있다.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드산티스 주지사가. AP통신에서는 드산티스 주지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항체 약물을 적극적으로 투약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약물이 일부 오미크론 환자들을 계속 돕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드산티스의 주장이죠. 플로리다의 조셉 라다포 의무총감 또한 FDA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라다포 이 의무총감도 아주 그냥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아이들한테 아무리 마스크 씌워봤자 마스크를 씌워서 얻는 이익보다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이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분인데 라다포 총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방정부는 미국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외래 환자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환자들한테 치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줘야 되는데 환자마다 그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치료법, A라는 치료법 혹은 그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B라는 치료법,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환자의 특성에 맞춰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식들이 옵션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걸 오히려 그나마 몇 개 되지도 않는 방법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지금 없애버린 거라는 것이죠. 팜비치 포스트는 미국 의학협회 회장인 제럴드 E. 해밀턴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럴드 E. 해밀턴은 오히려 정부가 잘했다라고 또 썰라바를 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과학적 증거를 따르고 오미크론 변종에 효과적인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의료계가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의료계가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치처럼 매번 할 때마다 거짓말인 게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의료인들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 어떤 의료인들은 야, 뭐 아이버맥틴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못 쓰게 하느냐. 아이버맥틴 써라. 아이버맥틴 처방해줬다가 병원에서 잘리니까 나 병원 소송 걸어. 병원 소송 걸겠다. 이것 때문에 살아난 환자가 몇 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손을 거쳐간 환자가 2,0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내가 아이버맥틴 처방해 준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떻게 그걸 처방을 해줬다고 나를 징계를 주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곳곳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가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게 지금 옳은지 좀 모르고 뒤숭숭한.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효과 있는 약들에 대한 보고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할까요? 왜 그걸 침묵시키려고 할까? 그리고 또 왜 굳이 일괄적으로 이러한 방식, 어떤 한 가지 방식 혹은 한두 가지 방식으로 딱 좁혀가지고 그것만 강요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지금 정부가, 연방정부 기관들이 전부 다 이 제약회사의 대형 로비에 다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도 사실 그런 의심을 가지기 쉬운 상황인 것이고요.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정부를 믿고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게 지금 상황들이 이상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국도 이미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조만간에 머지않아서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올 여름, 근데 그때쯤 되면 팬데믹 종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팬데믹을 종식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매년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동시에 치료에 집중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방향성이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백신 소용없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백신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백신 맞으실 분들은 맞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효과가 아주 없다라고 제가 무조건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물론 이제 파이자 같은 데서는 지금 오미크론용 백신을 따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미크론용 백신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백신을 또 맞아야 되겠죠. 백신을 맞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효과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효과를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반드시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백신도 백신이지만은 치료제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상식이라든가 치료제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서서히 가져나가기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